보육의 이제 사업의 현황에서 보육 사업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음, 우리나라 근대화 이후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 사업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간 보육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서 음, 임시 구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을 띠게 되고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이 복리법이 복지법으로 바뀌게 되긴 하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되고 68년도에 아동복리법이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어린이집이라고 칭하고 이때 어린이집을 처음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어린이집에 시설 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9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가 되면서 어린이집, 농번기, 타가소, 새마을협동유아원, 유아원이 모두 새마을유아원으로 명칭이 통합하여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정책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영유아 보육법이 지향하는 보육정책의 기본 이념은 전통적인 가정 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보육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 및 유아를 한정했는데 이건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교육법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보육 관련 정책은 2004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보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2006년부터 1차 새싹 플랜 이제 2006년이니까 5년이니까 2010년까지겠죠. 6, 7, 8, 9, 10 해서 10년까지 그래서 이를 수정 보완하고 아이사랑 플랜 2009년부터 12년 발표하고 이런 변화를 사실 이제 현장에 가면 아이사랑 플랜, 아이사랑 카드, 아이사랑 포털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거예요. 그게 정부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둔 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2017년 12월에 수립이 되었고, 그래서 새싹 플랜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 기능을 약화하고 정부와 지역사회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영아를 둔 여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싹 플랜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해서 5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 5가지 영역의 과제는 이제 공보육의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 아동 중심 보육 환경 조성, 보육 서비스의 관리 체계 강화. 그래서 아동 중심 보육 환경 조성에 여러분이 해당이 되겠죠. 질 관리 개선에 대해서 교사들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히 관찰하고 평가 인증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사랑 플랜에 대한 부분은 보육 정책의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반영하는 부분인데 영유아를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육을 실시하고 부모 어린이집 지자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83페이지에 다루어지고 있고 표가 있는데 표가 뒤에 있구나.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183페이지에 이제 비전, 그래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의 비전이고요. 목표
이게 목적이고 목표겠죠. 그래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 부모 양육 확대. 그래서 품질 향상이라는 거 뭐죠? 보육교사의 전문성, 보수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처우보장, 연구지원수당, 놀이과정지원금, 여러가지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연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장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연수 연구비들이 있어요. 놀이과정을 하는 3세, 4세, 5세 교사한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이 있고, 그렇다면 영아반을 하면 영아반은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영아반은 또 다른 지원금이 있고, 또 만약에 우리 집은 영광이라서 엄마 옆으로 가서 일을 하려면 영광 같은 경우는 농어촌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저거 나주 쪽에 혁신도시 쪽에서 일을 했는데, 나주도 전라도권이라 우리는 농어촌 수당을 안 주냐라고 지원을 물어봤더니 시청에 나주시는 농어촌이 아니고 혁신도시랍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이 약간 지자체별로 처우수당비가 좀 다릅니다. 그 몇만 원 안 되는 거지만 1년에 쌓으면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영유아 보육 환경의 개선, 그다음에 상시적 품질 관리 강화. 이 품질 관리 강화라는 게 이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품질 관리 뭐죠? 평가 인증. 여러분이 일복이 많으시면 내년에 일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평가 인증해라 하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그 무거움을. 근데 또 일복이 없으시면 올해 평가 인증을 받아서 내년에 평가 인증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평가 인증 준비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여유가 있으실 텐데, 일복이 많으시면 내년에 들어갈 때 평가 인증해면 이제 여러분이 평가 인증이 뭔지에 대해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공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보육 개편, 보육 서비스의 품질 기반 향상을 위해서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새싹 플랜까지 하고 지금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2009년 아이사랑 플랜이 2009년부터 12월까지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을 실시하고 부모, 어린이집, 지자체가 신뢰를 구축하여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아이사랑 플랜의 핵심이기는 한데요. 결국은 우리가 아이 하나를 잘 기르기 위해서 결국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부모와 아이를 지자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건 부모가 일을 잘할 수 있고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육 사업 역사에서 이제 2009년도 6대 추진 과제를 이제 아이사랑 플랜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 맞춤 지원.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라는 건 뭐죠?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 보통은 어린이집이 7시 30분에서 7시 30분에 문을 닫아요. 12시간 보육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수요자 맞춤이라는 건 제가 운영했던 한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시 30분까지가 아니라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였던 거죠. 수요자 중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그리고 또 여기 수요자에 대한 부분으로 주 5일 근무로 바뀌면서 사실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문을 열어요. 요즘은 많이 이제 닫는 분위기로 되지만 원칙은 토요일도 문을 여는 게 국가의 방침인데, 이제 주 5일 근무, 직장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가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부모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문을 닫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장 어린이의 장점이기도 하죠.
다음에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 체계의 효율화, 보육 사업 지원 체계 구축. 이게 아이사랑 플랜의 6대 추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중장기 보육 계획이 2013년에서 17년. 그래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추진 과제는 또 6대로 나눠 설명을 했는데, 교재는 부모 보육, 양육 부담 경과, 수요자 맞춤 보육 지원, 공공성 확대의 품질 관리 강화. 왜냐하면 항상 그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건이 팡팡 뉴스에 터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평가인증관리국, 그 품질 관리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안심보육 여건 조성,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것들, 부모 학부모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와서 또 지자체 전문가가 와서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거, 그다음에 신뢰 있는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성. 이게 이제 신뢰라는 건 뭐죠? 결국은 돈 관리거든요. 보육 재정 전달 체계 개선. 또 이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그래서 2017년이니까 17, 18, 19, 20, 21 내년까지가 3차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시는 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들어가시고, 이제 4차는 이제 22년부터 시작이 되겠죠. 3차는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하였다고 해요. 17개 과제. 정말 세분화되고 디테일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17개 과제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현장 평가, 사후 관리 강화, 시간 연장, 장애 통합 보육 등 취약 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고, 보육 체계 개편은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 보육 시간을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와 보육교사의 적정 처우 보장,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개선,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상시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 또 부모 양육 지원 확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 관련 정보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간제 보육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 종합 지원. 예전에는 이제 육아 종합 지원 됐다가 이런 일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가정 양육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이게 이제 시 관할 부서라서 여러분들이 출산과 임신과 양육과 또 보육교사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상의하시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확대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중장기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사업의 현황에서 이제 보육사업에 이제 또 여러가지 플랜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새로맞이 플랜이라고 해서 말도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새싹 플랜, 새로맞이 플랜. 그러니까 새로 맞이한다는 내용을 소리나 안 들어 쓴 것 같은데요. 새로맞이란 저출산 극복을 통해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사회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새로맞이란 저출산 극복을 통해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사회를 맞이한다는 의미.
그만큼 지금 임신과 출산이 얼마만큼 사회 이슈라는 거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죠. 아이들이 많이 이제 있어야 우리가 아이들의 저는 처음에 일할 때 전봇대에다가 전단지 붙여본 적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 날 애들 못 나오는 날 조리사님이 라면 끓여주시면 그거 먹고 나가서 오나모지 많은 시기가 보통 이제 11월부터 1, 2월이기 때문에 추울 때 나가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도 아이들이 100% 모집이 안 되면 기사님이랑 나가서 전단지 붙이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셔야 되지만 이렇게 출산이 떨어지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떨어질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되고, 제가 아는 동기 중에는 아이가 퇴소했을 때 왜 퇴소한지 사유서를 쓰게 했던 유치원에 근무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 임신, 근데 사실 직장어리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항상 많기 때문에 퇴소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직장어리집을 가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잘 보는 것만도 힘든데 여러분이 아이들 입학 상담이라든지 원화모집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초연교사에게는 참 큰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즘 학교도 학생 모집에 대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왜 강사만 하느냐, 교수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학생 모집에 사실 지금 여러분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좋은 선배와 좋은 후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맞이 플랜은 임신, 출산, 자녀 영유까지 아동을 성장, 발달에 따라서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아기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자녀 양육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학령기 이후 자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거, 또 가임 및 임산부 모성 건강 지원, 장여 양육 부모 직업적 특성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 다자녀 가정 및 자녀 입양 가정, 또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 경제적 지원을 확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새로 맞이 플랜에서 발표한 보육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직장 여성을 위한 출산 장려 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평소 급여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정률제 실시. 그래서 요즘 보육교사들도 육아휴직을 참 1년간 잘 쓰고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결혼과 임신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구, 근로시간 조추 휴가제,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보호 강화, 가족 친화 기업 인증제 활성화, 산전 후 휴가 분할 사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고, 또 다자녀 간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주고, 2명을 초과하면 200만원 주고, 셋째 이상 가정에 주택 지원을 하고, 둘째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까지 지원하는 것들 새로 맞이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는 이제 사실 무상보육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영옷에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육료는 매달 어린이집에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지원받고, 이제 금액은 지금은 변했지만 그 예전에는 3세에서 5세 22만원, 양육수당의 경우는 매달 신청 계좌로 25일날 부모한테 이제 입금이 되죠. 개월수에 따라서. 그래서 2013년 1월 21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 대상을 담은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을 이제 개정 고시하게 되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이제 3차까지 나왔고, 지금 이제 4차로 올해 제가 강주여대 김경남 교수님하고 저하고 센터 팀장하고 셋이 연수를 6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수가 취소돼가지고 4차 표준보육과정 연수를 못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 4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3차로만 배우셨잖아요. 근데 개편된 4차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연수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연수 자료를 좀 받아놨으면 대면 수업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개괄적으로 짚어드렸을 텐데, 연수를 안 받아가지고 자료는 있는데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만약에 여러분을 대면 수업 때 만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짚어드리고 싶어요. 4차 표준보육과정. 그래서 이제 보육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영유아 보육법이 이제 제정이 된 이래로 사회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보육 정책도 개선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여성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섬세하게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보육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논의를 해보면요, 굉장히 거창하긴 하지만 영유아 발달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로 살펴보면, 보육 정책 수립에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해가 필요하고, 가족 복지라든지 양성평등, 여자의 업무 분담, 남자의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포괄적으로 탁월한 정책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빈곤은 감소하고 있지만 영유아 보육과 보육 체계를 위한 선행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빈곤을 감소시키고 영유아에게 인생에 있어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 사회, 노동 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지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시도나 시군구 드림스타트 센터가 운영이 되고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으로 정책 사업으로 했는데, 빈곤 아동을 건강, 영양, 모성 건강 증진, 학대 및 방임, 보호, 포괄적인 이제 돌봄, 그다음에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저소득 임산부에 대한 부분으로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마들에게는 직업훈련 같은 고용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존에 있었을 때 나주 같은 경우는 나주시청에서 여성 일하기 센터, 여성 일자리 센터가 있어서, 그 일본에서 시집 온, 통일교로 시집 오신 일본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개받은 일본 분을 미화원으로 이제 제가 그 임면을 시켜서 나주시청에 보고하고, 이제 저희 교직원으로 같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일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근데 이제 그 일본 분이다 보니 외국인이라서 그 보육사업,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직업훈련이라든지 고용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저소득, 통일교로 결혼하셨는데 남편분이 그 지붕 고치시는 기술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많이 거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해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열악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아니어서 고용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근데 사실 그분이 일을 너무나 잘하시고 잘 채용했고, 한편으로는 그분 아이가 나중에 고3 대학교도 서울로 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금을 해서 아이의 서울 집도 얻어주시고, 그래서 참 제가 임면을 하고 고용을 했지만 한 가정을 안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연계해서 나주 일자리 여성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좋은 인력을 추천받고 채용을 하게 되고, 채용을 하면서
나주시청 그 담당 주무관이 해줬다고 교직원들 함께 먹으라고 떡도 한번 해다 주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도 참 일단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예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 보건 분야 관련 사례자, 보육 분야 관련 사례자, 복지 분야 관련 사례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 복지 확대로 교육 취약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함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는 지역사회 핵심 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학교 내에 교육 복지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학생의 건강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지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 아이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멘토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요 사업 내용은 기초학력 확보라든지 학습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육의 공공재로서의 인식도 이제 OECD 영유아 보육 정책이 우리 교재 188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일본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안내가 되어 있어요, 표에. 그래서 보육 정책의 제공까지 해서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